미래통합당 상황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공천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어제 아침부터 기류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오늘 전격 사퇴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의 사퇴의 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해졌던 강남병의 김미균 후보에 대해서 추천을 철회합니다. 또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부로 공관위원장직을 사직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공관위원장을 왜 사퇴하느냐 하러 있을 때 1차적인 어떤 배경으로는 김미균 씨를 강남병에 추천한 거에 대해서 철회하면서 이거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데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니겠죠. 뭐 김미균 씨가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 받았는데 거기 감사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정체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그분을 왜 했냐고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다고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1년에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에 대한 6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6개 지역구. 두 개만 이제 받아들였어요. 인천 연수을하고 이제 네. 대구 달서갑 여기만 네. 이제 다시 경선하기로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김영호 의원이 공천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평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천이라고 사천이라는 불렀던 불평도 의혹 많고. 뭐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중에서 자신이 사퇴함으로써 이걸 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김영호 위원장이 사실 뭐 지금 외부에서 김종인 전 이제 위원장 그분을 이제 황교안 대표는 영입을 해서 선거 관리를 맡기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공천 이렇게 다 해놓고 이 대진표 가지고 싸울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불거졌는데 네. 사태는 굉장히 예상 밖의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이번에 김영호 관리위원장이 상당히 공천을 그래도 무난하게 해오고 있다.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이 공천 자본이 불거졌다고 해서 이렇게 사퇴까지 하는 걸 봐서는 네. 만약에 이 부분이 사퇴가 안 되면 계속 이제 이 지금 황교안 대표와의 갈등이 불거질 수가 있고 말이 계속 나오게 되고. 김종인 위원장과도 또 얘기가 나오면서 2016년도에 공천 자본 때문에 실패했던 그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새누리당 당시 그런 것들을 막고 어쨌든 현재 짜여진 라인업을 어느 정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퇴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사퇴 카드가 사퇴를 마무리 짓는 카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결자 해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김미균 뭐 후보에 대한 공천은 우리 공관위에서 있고 이 공관위에서의 책임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야말로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그리고 사퇴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 김영호 의장이 공관위에 오면서 한 첫 일성이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 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소위 진박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또 탄핵에 책임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네. 분들을 대거 쳐내는 작업은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동시에 이 양쪽을 다 직업을 쳐냈어요.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여성이나 청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배려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구에서는 오히려 반발의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결국 그 아마 김미균 후보 사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퇴까지는 안 갔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공천에 있어서도 앞에서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도 제가 비문인 게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친문인 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보면 공천에 있어서도 여전히 비문이냐 친문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했고 또 총선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리면은요. 지금 김종인 전 대표하고 김형호 공관위원장하고 두 사람 간에 가장 첨예하게 붙었던 부분이 태영호 전 공사의 그렇죠. 강남 갑공천이었어요. 여기는 왜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여기가 왜 붙었다라고 보십니까? 강남갑이라는 것도 이제 종로처럼 뭐 정치 상징성이 대단히 큰데요. 강남갑도 특히 그리고 이제 강남갑은 미래통합당에게는 아주 안전한 지대 아닙니까? 네. 거기 누굴 공천하냐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공천의 방향 같은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의 얘기는 이 태영호 이분은 남한에 살 적이 없다. 그런데 그분을 이제 그 사람을 추천하는 건 이건 국격이 안 된 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가적 망신이라는 예, 얘기가 국가적 있어요. 망신이라는 표현가 있었는데 김영호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상당한 나름의 어쨌든 그것이 뭐 옳든 그르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상당한 개념을 가지고 공천한 거거든요. 직접 영입을 했어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정면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사실 김영호 위원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퇴를 안 하게 되면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공천을 이렇게 라인업을 짜놨는데 이걸 계속 바꾸기 시작하면 한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2016년도에 진박 정도의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시 뭐 옥새 구태타다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옥새 파동. 그 정도 아니라 하더라도 통합당의 이 공천 자문 때문에 상당히 선거에 불리해질 거예요. 유권자들에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공천을 좀 무난하게 해내느냐, 공천을 혁신적으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잘해 오다가 만약 강남과까지 이제 잘못되고 그러면 이거 전반적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식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천 논란, 태영호 공사 논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안고 지금 김영호 위원장은 책임을 사퇴의 진다. 네.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정부들도 그렇습니다만 짓고 나면 결국 전직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현직의 정당성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태영호 공사를 전공사를 타겟으로 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냐라고 한다면 비례대표 공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결국 비례대표 대신에 강남 가구로 공천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국가적인 망신이다 이런 워딩은 정치구단답지 않은 망신적인 워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전 대표는 들어올까요? 저는 통합당에?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어려워졌다? 생각을 합니다. 타겟을 일단 잘못 잡았고요. 두 번째는 그 워딩이 조금 정치적으로 옳지 않았던 워딩을 썼다. 이 때문에 아마 탈북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한 반발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거 오히려 벌통을 쑤시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약간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